1.5 2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02쪽이고요. 고난도 모의고사 3회죠. 자, 1번 한번 보세요. 가를 바탕으로 나를 비판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왜 이런 것들 보면요. 그죠? 일단 가가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의 내용과 어긋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를 비판하는 거니까 나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일단 한번 보면 가나 내용 가볍게 보시고요. 1번 보세요.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엄격한 기본권 보호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이용을 막을 수 있다. 일단 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자, 드론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해서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하면서, 그러니까 사후 규제니까요, 그죠? 일단은 드론을 이용해서 개인정보 수집하고 활용하는 거 허용하고 나중에 규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엄격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보면 보세요. 사후 규제 방법을 도입하면 사생활 침해가 심해지고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까지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사후 규제 방법을 도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와 나가 완전히 반대래요. 그러면 1번은 한번 보세요. 나를 비판하는 거니까 사후 규제 방법을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해서 사후 규제 방법 도입해도 얼마든지 뭡니까? 사생활 침해나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1번은 괜찮아요. 그죠? 일단 나의 입장과 반대가 되고요. 가의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엉뚱하죠. 민간 분야 확대는요. 가에서 기본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보세요. 3번에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지금은 가의 입장은요. 사후 규제니까 일단은 허용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규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칙적인 금지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 방식을 절충해서 우리 왜 절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대상을 알맞게 어울리도록 그죠? 조절하는 건데 일단 사전 규제에 대해서 아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짧은 글들 통해서도요 비판하는 문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요. 2번 보죠. 일치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바로 한번 가보죠. 선택지 1번에 법원은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도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국민 참여 재판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왜 1문단에 넷째 줄 이유 한번 보죠. 넷째 줄 이유 보시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원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을 때는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원하지 않더라도 참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진술이죠.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죠. 예비 배심원은 배심원과 함께 재판에 요거 조심해야 되죠. 모든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 문단 한번 보시면 넷째 줄에 그죠? 넷째 줄에 5인 이내의 예비 배심원을 둘 수가 있는데 이들은 평의와 평결만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죠?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는 틀린 진술이 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네요. 그다음에 3번 보죠. 배심원 후보자가 배심원 선정기열에 출석하지 않으면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왜 3문단 마지막 문단이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법원은 이렇게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중에 그러니까 출석한 후보자들 중에서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합한 수만큼을 추첨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출석하지 않으면 아예 선정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출석한 사람들 중에서 추첨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4번에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이 되어 판결까지 선고하는 제도이다. 그냥 용어만 보고요.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왜 1문단 한번 보세요. 1문단 보시면 첫째 줄에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법적 공방을 지켜본 후에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제시하면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한대요. 그래서 배심원이 판결까지 선고하는 게 아니라 배심원의 견해는 참고를 하는 거고요. 판결은 재판부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4번도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거 잘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가보죠. 3번 문제. 예, 방금 이렇게 카메라를 얼핏 봤는데 나날이 왜 이렇게 제가 못생겨지는 거 같죠? 해바뀌고 나니까 더 늙어서 그런가 봐요. 그죠? 뭐 잘생겼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댓글로 아니요 잘생겼어 이런 거 남겨달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생겼어요 괜찮아요까지는 저도 뭐 이렇게 칭찬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잘생겼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거짓된 칭찬이라는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잘생겼어요 이렇게 댓글 달지 않아도 삐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이게 한 3주 정도 알아서 그래요. 이게 이제 해 바뀌면서 더 드는 생각인데 뭐 이제는 병에 걸리면 쉽게 낫지를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눈에 다리끼도 났었는데 독감 걸리기 전에 다리끼 먼저 겪었는데 어 20대 때는 한 3일이면 가라앉았던 게 한 4주 가더라고요. 4주. 자국이 안 지워지는 게. 그리고 이제 독감 걸리니까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좀 이렇게 스트레스 없이 쉬어야 되는데 계속 그 몸은 많이 안 움직이는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나 봐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요. 저야 뭐. 자, 보죠.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거. 밑줄 친 기억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여기서 이처럼 평균 비용은 한계 비용과 더불어 기업이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 내릴 때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문단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 있네요. 그죠? 마지막 두 줄 보세요. 기업은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두 줄이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일단 한계 비용이나 한계 수입이라는 개념은요. 생산과 관련해서 이윤을 극대화할 때 활용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평균 비용이 또 어떻게 생산에 활용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왜 여기서 이 문단의 내용은 그닥 중요하지는 않죠. 3문단 한번 보세요. 3문단. 일단 한번 보시면요. 3문단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 3문단 쪽에 한번 보시면 평균 비용을 상품의 시장 가격과 둘째 줄이죠. 평균 비용을 상품의 시장 가격과 비교해 보고 만약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생산량이 얼마이든 그 가격을 생산해 그 가격에 상품을 판매해 봤자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투입된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해서 손실 발생을 막는 것이 기업의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라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평균 비용이라는 것은요. 그죠? 자,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못 미칠 때 총 비용을 회수하는 거니까 생산을 중단하는 거죠. 그래서 한계 비용이나 한계 수입이라는 것은 그죠?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얼마인가를 결정하는 거고요. 평균 비용이라는 것은요. 가격과 비교해서 총 비용을 회수하는 거니까 생산을 언제 중단할 것인가 이거 결정하는 데 유용한 거죠. 바로 이 내용들 이윤 극대화와 생산 중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 선택지보다는요. 바로 제시문에서 분석해서 가장 그 내용을 적절하게 담고 있는 거 찾아야 되죠. 4번이에요. 그죠? 그래서 평균 비용은 생산을 중단할 만한 상품 가격이 얼마인지. 그죠? 우리 마지막 문단에서 봤잖아요. 그다음에 한계 비용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도달해야 할 생산량이 얼마인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이게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가보죠. 부합하지 않는 것 바로 쳐보죠. 자, 1번에 인체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것은 현대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 때문이다. 이건 되게 쉽죠. 우리 왜 1문단의 넷째 줄 한번 보시면요. 그죠? 요런 거. 자, 그런데 현대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으로 바이러스 등이 줄어들게 되자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것이라 해가지고요.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거, 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가보죠. 외부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일단 보세요. 기본적으로 1문단에서 인체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외부 물질의 침입에 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 물질이라는 것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니까 해로운 거네요. 근데 이런 거죠. 우리 왜 특히 이제 2문단 쪽에 한번 보시면 이런 거 나와 있죠. 셋째 줄에 장내 미생물은 외부 물질인데 이게 뭐 하게 돼요? 그죠? 예, 인체 내 조절 T 세포를 통해 생존을 꾀하게 되고 그다음에 면역계가 그 결과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예요?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해가지고요. 외부 물질인 장내 미생물로 인해서 그죠? 결과적으로 인체가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다음에 3번에
인체 면역계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이 부분 잘 봐야 되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죠? 지금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하는 얘기가 이 문단에 남아 있는데 그게 뭐 때문이에요? 장내 미생물, 그죠? 장내 미생물 같은 외부 물질 때문에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하게 되고요. 그래서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게 되는 거죠. 외부 물질로 인해서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적절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네요. 그다음에 4번에 자, 인체가 건강하려면 면역 반응의 강약이 조절되어야 한다. 보세요. 일단 1문단의 마지막 문장 보시면요. 면역 반응의 제동이 안 걸어지면 균형이 깨지고요.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같은 게 면역계의 과민 반응을 조절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거니까 그러면 질병 치료하는 거, 균형 유지하는 것과 질병 치료하는 게 다 뭡니까? 인체가 건강하다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면역 반응의 강약이 조절되어야 한다. 이것도 적절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3회에 1, 2, 3, 4번 문제는 괜찮죠. 3번 문제가 다소 까다롭죠. 정확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초점 잘 잡으셔야 되고요. 자, 5번 같은 거 이제 이 정도 길이 지문 나오면 우리 2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가 이 정도로 나오는데요. 그죠? 되게 귀찮죠. 하지만 잘 보세요.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거 공거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한번 가보죠. 1번부터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이숙을 바탕으로 서울의 방상사학 중학 서울에 그다음에 지방의 향상읍학 영학을 둔 것은 교육의 지역 격차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이게 다 이제 공거제의 내용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지문 길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 왜 일단 공거제의 시행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교육의 지역 격차를 없애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죠. 우리 왜 이 문단에 공거제를 시행해 가지고요. 그죠?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공거제 시행하는 거예요. 그죠? 일정한 체계를 갖춘 관악을 활성화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관료를 선발하면 지역 격차를 없애고 특정 지역의 세력이 특세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전국 각지가 교화돼서 이상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일단 공거제를 시행하면 교육의 지역 격차를 없애는 거 맞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서울과 지방의 이 방상사학, 중학, 향상읍학 영학을 돕는지 귀찮아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그죠? 자, 이 문단 보세요. 이 문단에 보시면 이건 책으로 같이 볼게요. 이 문단에 6번째 줄이에요.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가 제언한 공거제는 양민과 평민을 대상으로 각 고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이숙 나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방상, 사학, 중학 나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지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 자, 어떻게 나와 있죠? 방상, 사학, 중학, 진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향상, 그다음에 읍학 그리고 영학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귀찮기는 하지만 다 확인이 됩니다. 그죠? 보시고요. 그다음에 2번에 자 15세가 넘으면 사학이나 읍학에서 3년, 중학이나 영학에서 1년을 수학한 뒤 태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한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을 방지하라는 의도를 담고 있다라는 거. 우리 왜 방금 본 부분에서요. 15세가 넘으면 사학이나 읍학에서 3년, 중학이나 영학에서 1년, 그다음에 태학이라는 건 방금 본 부분에서 확인이 되고요. 이제 이거 이유까지 확인해 봐야 되죠. 목적. 짧은 시간 내에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 일단 보세요. 우리 왜 1문단에 보면 이 과거제의 폐단이 나와 있는데요. 과거제의 폐단 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 있나요? 그죠? 어떤 얘기? 한번 보세요. 1문단의 마지막 두 줄 한번 보시면 이런 거 나와 있네요. 학문적 자질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과거 응시에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과거제의 폐단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시험에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만 하는 과거제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단에서 공거제 실시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2번도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보세요. 각 단계마다 선발의 과정을 거쳐 진사원에 들어가게 한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선발 과정 거쳐서 진사원에 들어간다. 이것도 내용상 쉽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서
특정 지역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일단 여기서 이 내용 잘 끊어서 봐야 되죠. 재정적 지원 확대에서 특정 지역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아까 본 이 문단에 그죠? 밑에서 6번째 줄 이유 보시면 이 얘기 나와 있기는 해요. 특정 지역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만 재정적인 지원 확대라는 것은 어디에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죠? 과거제 폐단 부분에서 1문단에서도 확인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문단 쪽에 끝부분에서도요. 그죠? 이 재정적인 지원이 확대가 안 돼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렇게 맞는 내용들 속에 확인 안 되는 내용이 끼어 있는 형태 같은 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죠.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맨 4번 보시면 각고울의 이속을 두고 서울의 방산과 지방의 향상을 운영하려고 한 것은 이건 우리가 이미 봤던 거고요. 올바른 학문 풍토를 통해 전국 각지가 어떻게 해요? 교화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 그죠? 일단 한번 보시면 기존의 잘못된 학문 풍토를 바로잡는 게 공거제고요. 그 다음에 전국 각지가 교화된다라는 거. 여기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그죠? 자, 이 문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국 각지가 교화돼서 이상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4번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는요. 논리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요. 선택지 하나마다 여러 내용을 한꺼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을 끊어서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왜 20문제 중에요. 특히 비문학, 독해에서요. 한 문제 정도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그죠? 긴 지문을 주고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문제가 최근에 한 문제 이상씩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꾸준히 연습하셔야 되죠. 논리보다는요. 계속 훈련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21강 마무리하고요. 제가 그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당연히 합격 기원 이렇게 하고요. 제 카페에 인사말도 올려놨으니까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금요일 정도 해가지고요. 이제 비문학 1.5 마무리하고요. 문법 하고요. 문법은 오히려 그 심화 단계는요. 되게 좀 필요한 것들 위주로 단순하게 할 거예요. 요즘에 최근 3년 동안 복잡한 문법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제 기출도 기출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강의 다 이제 우리가 좀 짧게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초 정도에 3월 첫째 주에 국가직 대비 실전 모의고사 들어갈 텐데 1, 2월 중에 핵심 정리하고 고난도 하고 다 끝나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자, 꾸준히 연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7차시 강의는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